네. 그러면 오늘은 리니어 PCP랑 프리프로세싱 스나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리니어 PCP 프로세싱, 프리프로세싱 스나크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크로스 16 논문 내용에 관련된 그런 내용일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게 지금 인터랙티브 프로프 배웠었고, PCP 배웠고, 그다음에 IOP 이런 수술 배웠었죠. 그래서 IP를 먼저 배웠고, 그다음에 PCP라는 게 있고, IOP에 해당되는 우리가 폴리노미얼 커밋먼트 IOP를 배웠었죠. 그래서 프로버가 폴리노미얼을 던져주면 베리파이가 랜덤을 주고 또 다른 폴리노미얼을 주고 또 랜덤을 또 다른 폴리노미얼을 주고 폴리노미얼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폴리노미얼 위치를 포인트를 줘서 그 포인트에 해당되는 폴리노미얼 이밸류에이션 값을 주는 걸로 이제 폴리노미얼을 체크하는 그런 방식이 됐었죠. PCP는 훨씬 더 간단한 거죠. PCP는 그냥 한 번만 하는 것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PCP가 사실은 더 옛날 거죠. IOP보다. PCP에서는 프로버가 그냥 오라클 한 번만 딱 던지는 거예요. 오라클 한 번만 던지는 거고 이게 뭐 폴리노미얼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이거 우리가 그냥 프루프라고 얘기를 하죠. 프루프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베리파이어는 이 프루프를 접근을 해서 뭔가 읽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걸 가지고 뭔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PCP라고 얘기해요. IOP는 저 과정이 여러 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읽는 게 지금 프루프 사이즈는 사실 굉장히 크다라고 봐요. 우리가 뭐 지수함수 정도 크다. 그렇지만 그 프루프 중에서 읽는 위치는 우리가 폴리노미얼만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PCP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프루브한테 우리가 뭘 주냐면 프루브한테 서킷이랑 그 다음에 IO에 해당되는 X 그 다음에 빈메일 입력에 해당되는 위트니스 그래서 서킷이랑 스테이트먼트 X 위트니스 W 이 세 개를 주죠. 그러면 프루버는 이제 뭔가 막 계산을 하겠죠. 그 시간이 대충 서킷의 바운드가 되겠죠. 대충 오도록 C 서킷이라고 하면 우리가 덧셈 곱셈을 해주는 그런 서킷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밸류에이션은 타임에 비례할 거고 그렇게 해서 프루프를 만들면 프루프의 사이즈는 대충 이 서킷 사이즈 정도 서킷 사이즈에 비례한다든지 뭐 그 정도 되는 폴리노미얼 사이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베리파이는 어떻게 하느냐? 베리파이는 서킷 다 읽을 수 없어요. 그러면 베리파이가 오래 걸리니까 베리파이의 골은 사실 빠르게 체크하는 거니까 베리파이는 랜덤을 주죠. 랜덤을 몇 번 해요. with 람다 뭐 예를 들어서 128번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컨스탄트로 해서 이 중에서 일부를 읽는 거라고 보면 되죠. 여기를 읽고 뭐 여기를 읽고 여기를 읽고 이런 식으로 읽어가지고 랜덤으로 읽어서 이것이 오면은 여기서 이제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베리파이가 걸리는 시간은 일단 X가 맞는지, 그렇죠? 스테이트먼트가 맞는지, IO가 관계를 맞는지, 그리고 서킷 크기에 대해서 로그 시간이 걸리길 우리가 말하는 거죠. 실제로 서킷은 크지만 그중에서 로그 시간을 걸려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거고, 뭐 저렇게 되는 걸로 우리가 했던 게 뭐가 있었어요? 뭐 썸책 프로토콜 이런 거 써가지고 GKR도 저렇게 비슷하게 됐었죠. 정확하게 로그는 아니었고 GKR.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람다에 해당되는 값이 뭐 128일 수도 있고 512가 될 수도 있고 적당히 읽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서킷이 XW 넣었을 때 0이 나온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맞는 서킷이다. X, 그러니까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이 나오는 관계가 되는 그런 미팅스가 존재하는 그런 제대로 된 값이다. 그러면 verify는 항상 accept를 하면 되겠죠. 제 completeness가 되는 거죠. completeness 확률 그냥 뭐 100%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이런 걸 만족하는 W가 없다. 없으면 없는데 XW가 0이 되는 그러한 경우, 그렇게 되는 서킷을 했을 때는 V가 accept할 확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서킷에 넣었을 때 X와 W 넣었을 때 0이 되는 그런 미스가 없다. 잘못된 X죠. 자, 그런 경우에는 V가 accept할 확률이 매우 낮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 2분의 1의 람다 승이라든지, 람다가 뭐 128만 돼도 저 숫자는 굉장히 작은 숫자니까 네글리블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PCP고, PCP를 우리가 다른 말로 그냥 오라클 프로프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요즘은 다 그냥 오라클 프로프라고 쓰는 것 같고,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PCP란 말을 썼어요. Probabilistic Checkable Proof라는 얘기를 썼었고, 지금은 이제 용어를 오라클이란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오라클 프로프. 그래서 PCP는 원라운드 오라클 프루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즉 프루프가 한 번만 던져주는 거죠. 오라클.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제 프루프가 solidized string file. 이게 프루프죠. 프루프 사이즈도 서킷 사이즈를 비교하는 거고. 그러면 베리파이어는 이 프루프를 다 읽는 게 아니라, 이 오라클을 다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오라클에 액세스만 하죠. 그래서 오라클 액세스를 해서 소리를 하겠죠. 오라클한테 이 값이 얼마냐, 몇 군데, 뭐 128군데라든지 512군데를 물어봐서 체크하는 이런 걸 우리가 PCP라고 얘기하죠. 다 읽지 않고. 이걸 왜 우리가 PCP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반해서 바이오키는 인터랙티브 오라클 프루프. PCP가 여러 번 하는 거죠. PCP를 여러 번 해서 그냥 멀티 라운드라고 보면 되죠. 멀티 라운드여서 베리파이어가 계속 새로운 프루프를 받는 거죠. 그 프루프라고 하면 오라클 받겠죠. 뭔가 오라클 받으면 또 랜덤을 주고 또 다른 오라클. 그래서 계속 새로운 프루프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매 라운드마다. 그리고 나서 오라클 액세스를 하면 되겠죠. 이 받은 오라클에 대해서 모든 이 프루프 스윙에 대해서 우리가 오라클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할 수 있으면 IOP, 한 번만 하면 그냥 PCP라고 생각을 하면
자, 그래서 이게 PCP IOP인데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이제 IOP를 배웠기 때문에 더 어드밴스된 걸 배웠었죠. 오늘 배울 거는 PCP 중에서도 더 간단한 걸 배울 거예요. 이게 사실 제일 먼저 나왔던 GK 스나크 증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간단한 거 리니어 PCP를 배울 거예요. 리니어 PCP는 PCP 중에서도 오라클, 즉 프로버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제한적인 거예요. 오라클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리니어 연산밖에 안 되는 경우에 우리가 리니어 PCP라고 불러요. 원래 오라클은 뭔가 값을 던져주면 다 계산해서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니어 PCP 같은 경우에 오라클이 할 수 있는 게 리니어 연산만 가능한 그런 오라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CP라고 하는 건 그냥 함수예요. 오라클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함수고 프루프가 있고 뭔가 어떤 위치에 대해서 위치를 던져주면 그 값이 얼마다라고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제너럴하게 생각하면 뭐 어떤 값을 이벨리션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코드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할 수 있겠죠. 이거랑 거의 뭐 같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PCP라고 볼 수 있겠죠. 프로버가 프루프 벡터 파일을 보내요. 이거 build. 그래서 뭔가 프루프 벡터 여러 개를 담고 있죠. 크게 담고 있죠. 물론 이거는 너무 커서 베리파이어가 다 읽을 수 없을 거예요. 베리파이어는 이 중에 일부를 읽을 수도 있고 또는 voice, oracle, on 아예 벡터를 하나 보내요. Q. 벡터가 큰 거예요. 엄청 큰 벡터를 하나 주고 and 그러면 오라클이 뭔가 값을 주겠죠. 어떤 값을 주냐면 이너 프로덕트를 준다는 거예요. 내적. 파이랑 Q랑 내적한 값. 이렇게 주는 거랑 사실 뭐 특별히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함수죠. 그러니까 내적을 계산하는 함수. 여하튼 이런 이제 PCP가 있으면 이 PCP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일반적인 그런 회로에 대해서 증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피션트한 스나크 증명을 만들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입력으로 주어지는 함수는 뭘로 얘기를 하죠? 다 입력으로 함수가 주어지면 우리가 그거를 서킷이라고 얘기하죠. 서킷은 덧셈과 곱셈을 이루어지는 거죠. 서킷이 주어지면 우리가 이걸 이제 뭘로 바꿀 거냐면 R1CS라고 하는 폼으로 바꿀 거예요. 자, R1CS는 어떤 폼인지 좀 뒤에 봅시다. 그래서 R1CS라고 하는 Rank 1 Constraint 시스템으로 바꿀 거예요. 즉 매트릭스 고부 형태로 바꿀 거예요. 매트릭스 행정 형태로. 그런 다음에 이 R1CS를 우리가 리니어 PCP 형태로 바꿀 거예요. 리니어 PCP. 그 다음에 이 리니어 PCP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스나크를 만들 텐데 트러스티드 셋업 스나크를 만들 거예요. 트러스티드란 말은 이 스나크를 만들면 우리가 키를 생성해야 되는데 그 키 생성을 할 때 뭔가 우리가 비밀 정보를 가지고 키를 생성해야 되는 거고 그 비밀 정보가 세게 되면 그러면 안전하지 않은 그러니까 비밀 정보를
잘 감춰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스낵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RNCS가 뭐냐? 또 봐야 되겠죠. RNCS는 매트릭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매트릭스 벡터고. 그래서 RNCS는 매트릭스가 3개가 있어요. A랑 B랑 C가 있는데 어떤 매트릭스냐면 M by M 플러스 1 매트릭스예요. 즉 행의 숫자가 M개, 열의 숫자가 M 플러스 1개인 매트릭스가 3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A, B, C가 뭐가 될 거냐면 서킷이 될 거죠. 서킷을 우리가 A, B, C로 표현할 거고, 그 다음에 인풋 Z가 있는데 인풋 Z는 1은 그냥 디폴트로 있는 거고 상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1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i오에 해당되는 x가 있고, 그 다음 위트니스 이게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는 fn 플러스 1, 즉 이렇게 생긴 벡터죠. n 플러스 1. 처음에는 1이고 이만큼 x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만큼 w개가 있고, 이런 z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RNCS라고 하는 프로그램, RNCS라고 하는 건 Rank 1 Constraint System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언제 accept를 하느냐, 언제 이게 맞다고 판단하느냐, XW에 대해서 A랑 Z. 자, A는 매트릭스고 Z는 벡터니까 2개 곱하면 벡터가 나오겠죠. 그리고 요거는 n개의 원수를 가진 벡터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B랑 Z를 곱해도 벡터가 나오겠죠. B랑 Z를 곱해도 벡터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C랑 Z를 곱해도 벡터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이렇게 쓸 건데, 이거는 하다마드 프로덕트예요. 뭐냐면 이런 거죠. 원소끼리만 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1, A2, A3 이런 벡터랑 B1, B2, B3 이걸 하다마드 프로덕트를 하면 A1 곱하기 B1, A2 곱하기 B2, A3 곱하기 B3 이렇게 되는 게 하다마드 프로덕트. 내적은 저 세 개의 컴포넌트를 더 더하죠. 하다마드 프로덕트는 그냥 각각의 원소끼리 곱해서 그거를 원소로 삼은 게 하다마드 프로덕트. 그래서 AZ 하다마드 프로덕트 BZ는 CZ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RNCS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ABC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자, 우리가 한번 예를 한번 볼까요? 서킷이 주어져 있어요. 어떤 서킷이 주어져 있냐면 여기는 곱셈이 있고 여기 덧셈이 있고 곱셈이 있는 이런 서킷이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뭐 x1, x2, x3, x4, 그다음에 x5, x6, x7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서킷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킷은 이제 곱하기 2개랑 더하기 하나로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인풋은 뭐뭐뭐가 인풋이에요? x1, x2, x3, x4. 아웃풋은 x7.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위트니스에 해당되는 값은 x5, x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z를 쓰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쓰게 될 거예요. z는 1, x1, x2, x3,
x4, x7까지. 요게 요 부분이 x에 해당되는 값이고 인풋 아웃풋 그다음에 x5, x6 이게 위트니스에 해당되는 값이겠죠. 그래서 z는 저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식을 보면 어떤 식이 성립해야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런 거죠. x5는 얼마야 돼요? x1 곱하기 x2죠. 그렇죠? 그다음에 x6는 x3 더하기 x4죠. 그다음에 x7은 x5 곱하기 x6죠. 그렇죠? 이런 관계가 있죠. 저거를 우리가 식으로 잘 나타내야 되겠죠. 저걸 어떻게 이제 나타낼 거냐면 이 식에서 왼쪽 부분에 있는 걸 우리가 A라고 쓸 거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을 B라고 쓸 거고 아웃풋을 C라고 쓸 거예요. 이쪽이 A, B, C 쪽에 해당되는 그렇게 되도록 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식이 3개인데 사실 뭐 덧셈은 별로 상관없긴 하지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x1이 나오게 하려면 z에다가 어떤 값을 곱하면 어떤 벡터를 곱하면 x1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0, 1, 0, 0, 7개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자, 왜냐하면 z가 지금 1, x1, x2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쭉 곱하면 x1 받고 나머지는 다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x2가 나오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0, 0, 1, 0, 0, 0, 0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렇게 보면 x2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x5가 나오려고 하려면 0, 0, 0, 0, 0, 0, 1, 0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렇죠? 이거 Z로 쓸게요. 그래서 우리가 0, 1, 0, 0, 0, 0 곱하기 내적 1, x1, x2 한 값. 그거 자, 첫 번째 요거 한 값. 요게 곱한 값. 요게 x1이죠. 두 번째 쭉 곱하면 저게 x2죠. 그다음에 얘가 x5죠. 그래서 x1 곱하기 x2가 x5가 되면 되죠. 자, 두 번째 바로 얘를 봅시다. x7. x7은 x5가 왼쪽에 있죠. 자, x5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0, 0, 0, 0 뭐가 하나 맞죠? 0, 0, 1, 0 뭐가 하나 빠졌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0, 0, 0, 0, 0, 0, 1, 0이랑 z 곱하면 x5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x6 같은 경우에는 뭐 x6 씁시다. x6는 어떻게 될까요? 0, 0, 0, 0, 0, 0, 0, 1이시죠. x6가 나와요. 그 다음에 x7은 0, 0, 0, 0, 0, 1, 0,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x7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씁시다. 가운데 거. x6는 x3 더하기 x4죠. x3 더하기 x4는 더하기는 사실은 우리가 따로따로 레프트 라이트를 쓰지 않을까. 얘를 뭘로 쓸 거냐면 우리가 얘는 x3 더하기 x4 곱하기 1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곱하기 1이라고 생각하면 자 x3 더하기 x4가 왼쪽에 나오면 돼요. 그러면 x3 더하기 x4가 되려면 벡터가 어떻게 생겨야 되죠?
0, 0, 0, 1, 1, 0, 0, 0 이렇게 되면 되겠죠. 왜냐하면 0, 0, 0, 1 그러면 여기죠. 세 번째 거. 다음 건 x4. x3 더하기 x4가 되죠. 저렇게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은 1이 나오게 하려면 벡터가 어떻게 생긴대요? 1, 0, 0, 0, 0, 0, 0 이렇게 생기면 되겠죠. 1. 그리고 x6이 나오려면 0, 0, 0, 0, 0, 0, 0,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거를 A 벡터라고, 이를 B 벡터라고, 이를 C 벡터라고 보면, 자 A 벡터랑 Z를 곱하면 뭐가 나와요? x1, x5, x3 더하기 x4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B 벡터랑 Z랑 곱하면 x2, x6, 1 이렇게 세 개 나오죠. 그 다음에 CZ를 곱하면 x5, x7, x6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걸 우리가 하다마다 프로덕트 할 거예요. 하다마다 프로덕트 할 때는 얘기는 엘리멘트 와이즈 곱하기 하는 거죠. 그래서 x1과 x2 곱한 거, x5랑 x6이랑 곱한 거, x3 더하기 x4랑 1이랑 곱한 거. 요 세 개가 이게 AZ 하다마드 BZ. 이게 CZ랑 같다고 했죠. CZ가 x5, x7, x6 이게 CZ. 그러면 이 두 개가 다 각각 같으려면 x1 곱하기 x2는 x5가 되고 x5 곱하기 x6는 x7이 되고 x3 더하기 x4는 x6가 되고 그래서 모든 서킷에 대한 값들을 우리가 표현한 거죠. 관계식을 다 표현한 거죠. 그래서 저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RCS라고 하는 거고 자 모든 서킷은 우리가 덧셈과 곱셈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은 서킷은 RCS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됐죠?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이 RCS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하는 걸 해야 되겠죠. 그렇죠? A, B, C는 베리파이랑 프로버랑 다 아는 값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서킷이니까. 그런데 이제 Z는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알겠지만 베리파이는 W는 모른다고 하고 이제 체크해 볼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리니어 PCP를 어떻게 만들지 한번 봅시다. 리니어 PCP RCS. 리니어 PCP는 이렇게 생겼죠. 프로버가 있고 프로버에다가 서킷도 주고 IO도 주고 위튼스 주면 프로버가 막 계산을 하죠. 그래서 시간이 걸려가지고 뭐 오더로브 M 그리고 뭐 서킷 사이즈라고 생각하면 돼요. 서킷 사이즈랑 뭐 위튼스 사이즈랑 입력 사이즈 다 합친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시간이 걸려가지고 프로프를 생성을 해요. 이 프로프의 사이즈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L이라고 하면 긴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L은 뭐냐면 일종의 그냥 위튼스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Z의 길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그래서 L은 대충 이 시간에 비례하는 그런 값일 거예요.
실제로 프로버 계산하는데 걸리는 시간만큼 정도의 길이까지 넣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베리파이어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베리파이어 입장에서 보면 베리파이어는 두 가지로, 첫 번째, 베리파이어가 ABC를 알겠죠? 왜냐하면 이건 서킷이니까. 그렇죠? ABC는 안 나오고 치는 거고, 여기에 X까지 이제 주어진 거라고 보면 돼요. IO가 주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베리파이어가 이런 걸 가지고 뭔가 매트릭스를 만들어요. 어떤 뭐 K by L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 만들어서 오라클한테 줘요. 그럼 오라클이 저 매트릭스랑 프루프랑 막 연산을 해요. 뭔가 막 연산을 해서 그 결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적을 해서 곱해서 주는 거예요. M이랑 I랑 내적을 해서 내적하면 뭐 F에 뭐 K가 얼마가 될지는 우리가 아직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로스 인류 같은 경우는 K가 3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뭔가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주는데 처음에 V1이 만들어서 주는 매트릭스는 꽤 크죠. 큰 매트릭스고, 그 다음에 오라클에서 계산해서 넘기는 거는 굉장히 작은 어떤 벡터를 주는 거고, 이 벡터를 맞으면 이 V2에서는 yes인지 no인지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V1은 오래 걸리겠죠. V1은 왜냐하면 서킷을 다 읽어가지고 서킷 크기 정도 되는 그런 매트릭스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오래 걸려요. 뭐 프루프 길이랑 거의 똑같은 길이만큼 크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저거는 뭐 V1은 저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고, V2는 어떨까요? V2는 내적을 계산해서 받은 거죠. 이미 뭔가 계산해서 받은 그런 값이에요. 그래서 이 값은 훨씬 더 짧게, 그래서 X라고 하는 거는 IO죠. IO의 길이에 비례하는 정도의 시간만 걸리는 아주 짧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V1을 되게 오래 걸리죠. 그렇죠? 저거를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프리프로세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V1은 처음에 한 번만 딱 해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는 V1을 그냥 재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오래 걸리지 않는 거고, 매번 우리가 이제 프루프가 맞는지 확인할 때는 V2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수 시간이 걸리는 그런 거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V1과 V2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게 제일 이슈죠. 그렇죠? 뭔가 프리프로세싱을 해서 뭔가 매트릭스 같은 걸 크게 만들어서 오라클한테 중요한 거에서 뭐 내적 같은 데서 넘겨줄 거고, 그걸로 뭔가 체크해서 끝나겠다. 그런 게 이제 목표예요. 자, 여기서 이제 뭘 쓰냐면 역시 또 폴리노미얼을 쓸 거예요. 우리가. 폴리노미얼 인터폴레이션을 쓸 거예요. 그래서 뭐 별 얘기는 아니고 폴리노미얼에 있다고 쳐봐요. fx라고 하는 폴리노미얼이 f0, f1x, f2x0, 그래서 fd, xd라고 쳐봐요. 그러니까 개수를 fi로 가지는 그런 폴리노미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거 계산할 수 있죠. f 알파 제로 이런 거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x자리에 그냥 알파 넣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f 알파 1 이런 거 다 계산할 수 있죠. f 알파 d 이런 거 다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알파 제로부터 알파 d라고 하는 점을 집어넣으면 값을 다 이베이션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걸로부터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다시 만약에 f 알파 제로도 있고 f 알파 1도 있고 f 알파
D도 있어요. 그럼 다시 우리가 F를 만들 수 있어요? F를 만들 수 있죠. 이런 걸 개수로 가지는 폴리nomi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죠. 점이 주어지면 개수를 만들 수 있고 개수가 주어지면 점 포인트 이별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건 당연히 잘 아는 내용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V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쓸 거예요. 알파 제로, 알파 D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정의를 이렇게 할 거예요. 1 알파 제로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알파 제로의 D스 1 알파 1의 제곱 알파 1의 D스 쭉 가서 1 알파 D의 제곱 알파 D의 D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게요. 사실은 제일 위에 줄은 X자리에다가 알파 제로를 넣은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줄은 알파 1을 넣은 거고 제일 마지막은 알파 D를 넣은 거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F0, F1, FD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V 알파 제로 알파 D에다가 F0, F1, FD를 곱하면 뭐랑 같아요? 자, 첫 번째 줄 여기랑 얘를 이렇게 쭉 곱하면 F0 더하기 F1 곱하기 알파 제로 더하기 F2 곱하기 알파 제로 제곱 그래서 마지막 거는 알파 FD 곱하기 알파 제로 알파 D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F 알파 제로랑 같죠. 두 번째 건 F 알파 1이랑 같고 마지막 거는 F 알파 D랑 같죠. 그렇죠? 저 매트릭스에다가 저 벡터를 곱하면 그냥 이벨리션 값이랑 같은 거죠. 자, 저거는 이제 우리가 아는 사실이고 우리가 어쨌든 지금 하고 싶은 건 RCS가 주었을 때 리니어 PCP를 어떻게 만들까 하는 게 지금 이슈. 우리가 이제 아까 보면 이런 게 있었죠. 예제를 보면 AZ 곱하기 BZ는 CZ 이런 걸 보면 결국 AZ를 계산하면 X1, X5, X3 더하기 X4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BZ도 X2, X6, 1 이렇게 나왔고 CZ도 뭔가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이거를 그냥 폴리노미라고 생각할 거예요. 얘 자체를. 폴리노미. 그래서 얘를 F라고 하는 폴리노미얼, fx라는 폴리노미얼, 얘를 뭐 G라고 하는 폴리노미얼, 얘는 H라고 하는 폴리노미얼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F에다가 1을 넣으면 X1, F에다 1을 넣으면 X1, F에다가 2를 넣으면 X5, X에다가 3을 넣으면 X3 더하기 X4 이렇게 되는 폴리노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X라고 됐지만 실제로 값이겠죠. 어떤 숫자예요. 어떤 숫자로 되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 G도 G1이면 X2, G2면 X6, G3면 1, 뭐 이런 식으로 숫자 3개가 주어져 있을 거고 H도 마찬가지로 숫자 3개가 주어져 있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왼쪽에 있는 거 이거 이제 FX라고 쓸게요. 이게 AZ죠. 그렇죠? AZ는 지금 3점을 지나는 그러니까 3점이 주어져 있는 그런 거고 FX는 그럼 몇 차식일까요?
2차식이겠죠. gx는 2차식이죠. 그래서 fx가 있고 gx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거죠. f1이라고 하는 점이 있고 f2라고 하는 점이 있고 f3이라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g1이라는 점이 있고 g2라는 점이 있고 g3라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h1이라는 점이 있고 h2라는 점이 있고 h3라는 점이 있어요. 어떤 관계가 성립해야 돼요? 지금 f1 곱하기 g1은 h1이죠. f2 곱하기 g2도 f2. 이런 관계 성립하죠. 그렇죠? 그래서 1이라는 점에서도 곱하기 성립하고 2라는 점에서 성립하고 3이라는 점도 성립하고, 그 얘기는 fx라는 것과 g의 x를 곱한 게 뭐라는 뜻이에요? hx. 이런 꼴이 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좀 차수가 안 맞아요, 사실은. fx는 2차죠. gx는 2차죠. 그러면 hx는 4차 되는 거죠. 4차식. 그래서 4차식이 되는데 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hx는 어떻게 정의될 거냐면 h1, h2는 h3은 우리가 주어져 있죠. x5랑 x7이랑 x6으로 주어져 있고, 근데 얘가 4차식이니까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점이 몇 개 더 있어야 돼요. 2개가 더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4차식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h4는 어떻게 정의가 될 거냐면 이건 그냥 f4랑 g4의 곱으로 정하고, h5는 f5랑 g5의 곱으로 정할 거예요. 자, fx라고 하는 건 1, 2, 3 있으니까 4, 5 다 그냥 계산이 되는 값이지. g도 다 계산되는 값이고, 그거 가지고 그냥 h의 뒤에 있는 점들은 그냥 우리가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보면,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 여하튼 fx 곱하기 gx는 hx, 요걸 체크하는 거 끝이 나죠. 자, fx라고 하는 게 f1, f2, f3에서는 저런 값을 가지고, gx는 g1, g2, g3에 저런 값을 가지고, hx는 h1, h2, x3에서는 x5, x7, x6를 가지고 4, 5에서는 어쨌든 f랑 g로 만드는 값으로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런 식을 만족하게 되죠. x자리에다가 1을 넣어도 만족하고 2를 넣어도 만족하고 3을 넣어도 만족하고 4를 넣어도 만족하고 5를 넣어도 만족하고, 다 만족하니까, 그리고 차수가 2차, 2차, 4차. 더 이상 할 필요 없겠죠. 5점에 대해서 다 만족하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체크할 건 이제 요걸 체크하겠다는 거예요. fx 곱하기 gx는 hx가 되는, 저거를 만들어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맞는지 체크하려면 근데 fx는 폴리노미얼이고 gx도 폴리노미얼이고 hx도 폴리노미얼이죠. 폴리노미얼을 그냥 계산하면 길잖아요. 그래서 저 줄여야 되겠죠. 자,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폴리노미얼 폴리노미얼에서 x자리에다가 랜덤 값을 주면 랜덤 값을 주게 받겠죠.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뭔가 지금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이게 맞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이걸 체크를 못하니까 랜덤 값을 주겠죠. 베리파이어가. 그러면 얘가 fr과 gr과 hr을 받을 거고, 베리파이어에서는 요게 만족하는지를 체크하면 되겠죠. 만약 저게 우연히 통과할 수도 있죠. R을 잘 뽑으면. 그렇죠? 그 확률은 어떻게 돼요? 자, 전체의 경우가 필드 사이즈죠. 필드 사이즈 중에서 우연히 같다는 얘기는 해가 되는 경우죠. 그냥 근이 되는 경우. 실제로 두 폴리노미얼이 같지 않은데, 즉 fx, gx가 같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항등식이면 늘 0이 되는 건데, 항등식이 아니라 뭔가 식이 남아 있어요. 왼쪽에. 그런데도 0이 된다는 건, 이건 지금 4차식, 지금 최대 4차식이죠. 4차식인데 0이 되는 건 근이 몇 개예요? 4개까지 쓸 수 있죠.
그래서 그 근인 경우에는 같지 않아도 0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 중에서 전체는 2의 128승 이 정도 되는 중에서 4개 정도는 우연히 0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외의 경우는 무조건 식이 만족해야 되만 성립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거 알고 있어요. 그렇죠? V 알파 제로 알파 D에다가 FD 제로 FD를 곱했더니 F 알파 제로부터 F 알파 D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V를 오른쪽으로 옮겨 봅시다. 오른쪽 편. 오른쪽 편을 옮기면 어떻게 돼요? F0, F1, FD는 V의 그냥 역행렬이라고 보면 되겠죠? V라고 하는 건 지금 행렬이잖아요. 그렇죠? 이거의 역행렬 곱하기 F 알파 0, F 알파 1, F 알파 D가 되겠죠. 맞죠? 그냥 오른쪽으로 옮긴 거예요. 역행렬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거 여기다가 우리가 매트릭스를 행렬을 하나 벡터 하나 곱합니다. 어떤 벡터를 곱하냐면 1, R, R 제곱 뭐 콤마는 필요 없겠는 생각이니까 R 제곱 해서 아래 뭐 D 빼기 1이라고 할게요. 아래 D라고 봅시다. 이렇게 곱했어요. 이 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 값은 F0 더하기 F1R 더하기 F2R 제곱 그래서 FD RD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이게 FR이 되죠. 그래서 X자리에 R를 집어넣은 게 저거예요. 그래서 FR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1R R 제곱 RD에다가 V 알파 제로 알파 D 인버스에다가 F 알파 제로 알파 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알파 제로, 알파 1, 알파 D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 그냥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1, 2, 3, 4라고 칩시다. 그냥 1, 2 이렇게 해서 상관없겠죠. n까지. 그럼 여기도 그냥 1, 2, n까지. 여기도 n 빼기 1까지. 네. 자, 요 값이 뭐예요, 근데? 요 값이 아까 위에서 본 게 있었죠? fx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az가 f1, f2, f3였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f1, f2, f3는 뭐랑 같다고요?
이게 바로 AZ죠. 그래서 지금 F1, FM 요거를 뭐로 쓸 거면 AZ로 쓸 거예요. AZ니까. 그렇죠? AZ.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몽땅 모아 봅시다. A부터 시작해서 여기 앞에 있는 걸 다 몽땅 모아요. 몽땅 모으면 여기는 뭐 1, R 제곱, Rn 빼기 1이고 V가 뭔지 알죠? V 1, 그 다음에 뭐 1의 제곱, 1의 3승 쭉 가는 거고, 그 다음에 1, 2의 제곱, 2의 3승, 2의 1승, 2의 제곱, 2의 3승, 그 다음에 1, 3의 1승, 3의 2승 쭉 가는 거고, 마지막에 1, m의 제곱, m의 3승에서 m의 m만의 실승까지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죠. 2가 있고, 그 다음에 A까지. 그래서 이 통째로 얘를 계산하면 이게 뭐가 나올까요? 이게 행렬이 나올까요? 벡터가 나올까요? 벡터가 나오죠? 벡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Q1이라고 쓸게요. Q1 벡터. 그래서 Q1 벡터랑 Z를 내적한 게 지금 FR이에요. Q1 벡터랑 Z를 내적한 게 R이죠. 왜냐하면 FR이라고 하는 하나의 값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Z도 벡터고 Q1이 행렬이 된 말이 안 되죠. 그럼 벡터가 나버리니까. 그래서 Q1도 벡터, 벡터 곱하기 벡터에 내적한 게 FR. 그럼 마찬가지로 G도 할 수 있겠죠? GR 구할 수 있겠죠. GR을 우리가 Q2Z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HR은 우리가 Q3. Q3인데 1부는 Z고 뒤쪽에 있는 건 어떻게 돼요? 아까 앞에서 봤듯이 이런 게 있어요. F1, G1, H1 이런 게 있었고 3개까지는 있었고 그다음에 H 같은 경우에는 4차이기 때문에 식이 더 필요했었죠. 점이 이게 있었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냥 F랑 G를 가지고 만들었죠. 그냥 만드는 식이어서 이 뒤쪽에 있는 건 우리가 그냥 H를 가지고 만든다고 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원래는 C랑 Z를 가지고 쭉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뒤쪽 편은 우리가 밑에 쪽에 해당되는 건 그냥 H 주어져 있는 걸 가지고 만들 거예요. 좀 이 정도 아마 차수가 될 거예요. Z는 원래 진짜 위트니스에 포함하고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H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좀 더 필요하거든요. 그건 그냥 우리가 주어져 있는 HX라고 하는 그 식에서 계산한 값으로 집어넣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면 프로버가 증명을 보내야 되겠죠. 증명을 보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 Z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Z를 보내야 되는 건데 Z 안에는 1도 있고 X도 있고 위트니스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Z에는 지금 바이오도 있고 1도 있고 위트니스도 있는데 그 중에서 위트니스만 보낼 거고 자 근데 위트니스만 보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HR을 계산하려면 HM 플러스 1, HM 플러스 2, HEM 저런 값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내줄게요. 이렇게. 이걸 우리가 프루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프루프는 크죠, 사이즈가.
이걸 이제 프로버가 보내주면 베리파이어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벨루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 R을 줄 거고 그러면 얘가 R을 가지고 계산한 Q1, Q2, Q3 이거를 주게 되겠죠. 사실은 이제 이걸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줄 수는 없죠. 크죠. Q1, Q2, Q3도 커요. 예를 들면 이쪽에서는 Q1, Q2, Q3를 계산해 놓겠죠. Q1, Q2, Q3도 큰 벡터죠. 큰 벡터.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자 Q1이 사실 어떻게 되냐면 Q1과 Z를 곱한 게 FR이잖아요. 그래서 Q1을 두 개로 쪼갤 거예요. Q1을 앞쪽 부분과 뒤쪽 부분을 쪼갤 거예요. L과 R. 그래서 L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Z라고 하는 게 1, 그 다음에 X가 있고 그 다음에 위트니스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과 X만큼이 Q1 L에 들어갈 거예요. 이 사이즈만큼. 그래서 이 사이즈를 우리가 L이라고 합시다. 사이즈 자체를. 그래서 얘는 Q1 L은 L 사이즈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우리가 이쪽 부분이 사실 위트니스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여기는 그래서 1과 X 이 부분에 해당되는 L 사이즈. 뒤쪽은 위트니스. 그래서 위트니스라고 곱할 거를 우리가 R이라고 부르고 스테이트먼트라고 곱할 거를 L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베리파이어가 뭘 여기다 이렇게 줄 거냐면 프루프가 지금 이렇게 생긴 거 있죠. W랑 H, M 플러스 1 해가지고 쭉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뭘 할 거냐면 Q1의 R과 W를 내적한 거. 왜냐하면 Q1의 L 쪽은 사실은 이제 베리파이어 직접 계산할 거고 오른쪽에 위치인지 길게 있는 거 있죠. 이거는 미리 내적을 해서 달라고 하는 거. 이거는 Q2의 R과 W 계산한 거. 그 다음에 Q3의 R과 네. W랑 HM 플러스 1부터 시작해서 HEM까지 내적한 거. 요거를 우리가 각각을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C라고 합시다. 어쨌든 내적했으니까 하나의 값이겠죠. 그래서 저 값을 오라클이 베리파이한테 줄 거예요. 그런데 베리파이는 뭘 체크하면 되느냐? 베리파이 입장에서는 지금 체크해야 될 게 이거죠. FR 곱하기 GR이 HR이다. 그것만 체크하면 되죠. 그렇죠? FR 곱하기 GR 곱하기 FR 곱하기 GR이 HR이다. 자, FR이 뭐예요? FR 곱하기 GR이 HR이다. 얘를 지금 체크해야 되는데 FR이 뭐냐면 Q1 곱하기 Z죠. 그렇죠? Q1이라고 하는 거는 뭐 벡터가 길게 있는 거고 Z는 스테이트먼트랑 위트니스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얘는 Q1은 두 개로 쪼갤 수 있다고 그랬죠? 레프트 파트랑 라이트 파트랑 쪼갤 수 있었죠. 그리고 Z라고 하는 것도 스테이트먼트랑 위트니스로 쪼갤 수 있죠. 그래서 내적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Q1L이랑 요거랑 더하기 뒤쪽을 내적하는 건데 이 뒤쪽이 얼마예요? A죠. 이미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게 A예요. 자, 요건 L, A 이렇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계산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GR도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게 FR이고 GR은 Q2L이랑 B고 HR은 Q3L이랑 C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Q1L과 1,1X 이렇게 된 내적. 이거는 직접 베리파이가 해봐야 되겠죠. 직접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받은 A 요거랑 Q2L 1X B가 Q3L 이건지 체크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fx 곱하기 gx가 hx가 되는지 체크해봐야 되는 거죠. 원래는 이걸 체크해야 되는데 x 대신 랜덤한 포인트 r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랜덤한 포인트를 집어넣은 거고 그래서 저게 성립하는지만 체크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HR은 FR이라고 하는 값이 GR도 값이 HR도 값이죠. 그래서 그냥 숫자 3개를 계산하는 거. 숫자 2개의 곱이 세 번째 거 같은지 체크하면 되겠죠. 자, 네. 그러면은 전달했을 때 자꾸 못 쓰는 것 같은데 ABC도 보내주고 Q1에 X를 읽어서 그 벌표가 R을 보냈을 때 표본으로 보내주는 사실 Q1L과 Q1R을 보내주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저건 처음에 한 번만 할 거예요. 네, 한 번만 계산해서 베리파이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제로는 뭐 어떻게 됐어요? 여러 개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한 번만 해서 계속 재생하는 거예요. 처음에만 하고 이게 아까 프리프런스 밖에 네, 프로세스에서 해서 갖고 온 거예요, 실제로. 오래 걸려서 사실 오래 걸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Q1L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스테이트 IO 있죠. IO 길이만큼만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원래 다 미리 만들어서 가지고 있죠. 그래서 Q1L에 해당되는 건 우리가 베리피케이션 키라고 얘기할 거고 Q1R을 이제 이벨리에이션 키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하튼 뭐 미리 만들긴 하지만 뭐 받아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보통은 그냥 미리 계산해서 가지고 있죠. V1 단계에서. 이렇게 해서. 자, 제가 저걸 하면 되는데 이제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리니어 인코딩이란 걸 할 거예요. 자, 프로버가 계산해 줄 건 보면 그냥 매트릭스밖에 없죠. 매트릭스 연산밖에 없죠. 그래서 매트릭스, 벡터, 곱 뭐 이런 거죠. 다 곱셈, 덧셈 이렇게만 이루어져 있죠. 곱셈 한 번 정도 이렇게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니어 인코딩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먼저 제너레이션 하려면 PK란
뭔가 C가 나오고 레인지가 나올 거고, 자, 인코딩을 X에 대해서 하게 되면 그러면 뭔가 인코딩된 결과가 나올 거죠. 그래서 저 인코딩된 결과는 C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맞는지 베리파이 할 수 있어요. 이게 맞는 인코딩이면 1이고 아니면 0. 그래서 인코딩이 맞는지 우리가 베리파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애드 연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리니어이기 때문에 두 개의 원소를 더하는 거는 쉽게 할 수 있어요. C1이라고 하는 인코딩이랑 C2라고 하는 인코딩이 있으면 우리가 C 스타라고 하는 인코딩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스타는 뭐만 가능하냐면 리니어 연산만 가능한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즉 CI라고 하는 거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 요게 지금 CI에 대한 인코딩을 치면 이 스타라고 하는 건 원래 X에 대한 리니어 연산, 즉 X1 더하기 X2 이런 거. 그래서 뭔가 인코딩이 두 개가 들어있으면 제 세 번째 인코딩은 원래 거의 리니어 연산들에 대한 인코딩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게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C1, C2, C3라고 하는 벡터가 주어져 있어요. 인코딩된 벡터. 그리고 알파라고 하는 벡터가 주어져 있어요. n개의 원소를 가진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내적에 대해서는 테스트 해볼 수 있다는 거 한 번. 그래서 얘가 0 또는 1을 내는데 어떻게 되냐면 1인 경우는 if 모든 이제 각각의 인코딩 CIJ 각각의 원소들, 그러니까 C1에 1, 2, 3, 4, 5, 6, C2에 1, 2, 3, 4, C3에 1, 2, 3, 4 이런 건 그냥 인코딩 된 거라고 보면 어떤 거의 인코딩이라고 보면 저 인코딩이 되고, 그리고 X1 벡터랑 X2 벡터를 내적한 게 A 벡터랑 X3 벡터의 내적과 같은지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되는 걸 우리가 이제 리니어 인코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사실 이제 프루버가 인코딩할 수 있고 프루버가 애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베리파이어가 코드 테스트를 할 거예요. 프루버의 능력이 원래 X1, X2들, 그러니까 인력에 있는 값들, 그것들에 대한 덧셈에 대한 인코딩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X1과 X2의 뭐 곱셈에 대한 인코딩 이런 건 못 만든다. 리니어 연산만 가능해요. 이런 걸 우리가 리니어 온리 인코딩이라고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이 리니어된 인코딩에 대한 내적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리니어 온리 인코딩이 돼요. 그래서 뭐 코드 테스트, 쿼드레틱 테스트, 그러니까 곱하기 연산 한 번 하는 거죠.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이제 나중에 저렇게 정의한 거고 실제로는 저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볼게요. C1이 있고 C2가 있고 C3가 있어요. 각각은 다 A라고 하는 거에 인코딩이라고 씁시다. A2에 대한 인코딩, A3에 대한 인코딩.
그런데 우리가 테스트하고 싶은 것 A1, A2 더하기 A3가 A3 이런 걸 이제 테스트하고 싶어요. 근데 코드 테스트, 쿼드레이트 곱하기 한 번으로 테스트할 수 있느냐? 뭔가 저거 가능하느냐? 가능하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전개하면 A1, A2, A3, A1, A2 이렇게 되죠. 전개하면. 왜냐면 A3 빼기 A3 지워져서 없어지고. 그래서 이걸 다시 써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한 거냐면 내적 비슷한 걸로 고친 거예요. A1, A2 더하기 A3, A1은 마이너스 A2니까 얘를 지금 어떻게 고쳤냐면 이렇게 고치려고 해요. A1 벡터랑 A1, A3 벡터 얘랑 A2, A1 벡터 얘 내적을 하면 어떻게 돼요? A1, A2 이게 첫 번째 원소죠. A3, A1 이게 두 번째 원소죠. 이 값이 뭐랑 같은데요? 마이너스 A2랑 같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쿼드 테스트 어떻게 하면 되냐면 C1 벡터라고 하는 건 요거 C1, C3 C2 벡터라고 하는 건 C2, C1 C3 벡터라고 하는 건 C2 그 다음에 뭐 알파에 된다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왼쪽 C1 벡터, C2 벡터의 내적이 알파 C3 벡터 내적과 같은지를 체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오른쪽에 해당되는 게 마이너스 A2니까. 그래서 저게 통과된다는 얘기는 원래 위에 있던 식이 만족하는지 우리를 체크하는 식이 되겠죠. 그래서 저렇게 이제 쿼드레이트 테스트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리니어 연산만 가능하고 한 번만 곱하기 가능한 이런 게 있으면 되겠는데 그런 게 과연 있느냐? 있죠. 그래서 한 거예요. 저게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한 거고 실제로 저렇게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덧셈은 잘 되는데 곱셈하기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덧셈만 되고 곱셈 안 되는 거? 지수승이 있죠. 지수승. G에 X승이 있어요. G에 Y승이 있어요. 자, X에 대한 인코딩을 우리가 G에 X승이라고 Y에 대한 인코딩은 G에 Y승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X 플러스 Y에 대한 인코딩은 뭐예요? G에 X승 더하기 Y잖아요. 근데 이거는 G의 X 곱하기 G의 Y죠. 그렇죠? 그래서 X에 대한 인코딩과 Y에 대한 인코딩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계산하면 X 더하기 Y에 대한 인코딩을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리니어 오퍼레이션이 돼요. 되죠? 그런데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G의 XY? 못 가죠. 그래서 곱하기에 대한 건 할 수가 없고 더하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연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리니어 인코딩이죠. 그런데 이제 쿼드레틱 테스트가 되느냐? 즉 G의 X승과 G의 Y승이 있는데 이게 G의 X, Y가 주어졌을 때 이게 요거랑 지수끼리 곱하면 요게 되는데 테스트할 수 있느냐? 테스트를 하려면 뭔가 우리가 함수가 필요하죠. 그런 함수가 바일리니어 매핑이죠. 우리가 E라고 하는 바일리니어 매핑이라는 게 존재하죠. 일리프틱 커브 상에서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E의 G의 X, G의 Y를 하면 지수수끼리는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이거랑도 같고 이거랑도 같고 얘는 이렇게 됩니다. GXY.
저런 함수가 존재하죠. 그래서 저 함수는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gx과 gy승이 있을 때 지수끼리 한 번 곱하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저걸 두 번 쓸 수 있을까요? 두 번은 안 돼요. 이 값 자체가 더 이상 엘립틱 커브 상의 포인트 점이 아니죠. 저 값 자체가 그냥 숫자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저걸 가지고 또 계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 번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이제 스나크를 만드는 거죠. 자, 어떻게 만들 거냐면, 자, 우리가 앞에서 보면 지금 Q1L도 있고 Q2L, Q3L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Q1R도 있었고, 뭐 Q2R도 있었고, Q3R도 있었죠. 그렇죠? 근데 쟤네들이 그래서 우리가 리니어 연산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강제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면, 먼저 우리가 셋업을 한번 할 거야. 트러스트 셋업. A와 B와 C에 대해서 트러스트 셋업을 해서 뭘 만들 거냐면 베리피케이션용, 프루빙용의 뭔가 값을 만들어낼 거야. 그래서 셋업 단계에서 뭘 할 거냐면 먼저 셋업하는 사람이 랜덤을 하나 뽑아요. 자, 이 랜덤은 뭐냐면 그 fx, gx, hx 들어갈 x 자리에 있는 r이에요. 저걸 이제 CQR을 뽑아야 되겠죠. 저게 알려지면 왜냐면 저게 알려지면은 fx 곱하기 gx가 hr이 아닌데도 같아지도록 하는 그런 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베리피케이션용의 값은 Q1L과 Q2L, Q3L 요거를 우리가 인코딩한 걸 SV라고 해요. 그냥 지수에 올린 거죠. Q1L은 대충 L개 정도, 그러니까 with 스테이트먼트 더하기 하나 정도 길이를 가지는 그런 값이고, 그다음에 SP는 마찬가지로 Q1R 위트니스 쪽에 나가는 것. 네, 지수승을 올린 걸 우리가 SP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보면 위에서 A, B, C를 계산했었죠. 여기 A가 있었고 B가 있었고 C가 있었죠. 그렇죠? A, B, C가 있었어요. 저 A라고 하는 건 Q1R과 W는 이제 파이, 그러니까 프루프에 있는 일부분이죠. 네, 프루프랑 내적한 거였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다 인코딩해서 사용할 거죠. 지수 올린 걸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A랑 B랑 C랑도 다 인코딩한 걸 우리가 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씁시다. 트러스트 앱은 이렇게 되고, 실제로 이제 어떤 식으로 동작할 거냐면 프루버는 뭐만 계산할 수 있냐면 리니어 연산에 대한 인코딩만 계산할 수 있어요. 프로버가 할 수 있는 게 뭐 다양하게 어떤 값을 막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요청이 들어오면 리니어 연산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 인코딩 된 상태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 프로버도 인코딩 된 것만 해야 되는 거니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리니어 연산밖에 없는 거죠. 프로버가. 그래서 프로버가 계산할 건 A가 아니라 A에 대한 인코딩. 즉 Q1R I1의 내적에 대한 인코딩. B도 Q2R Y에 대한 인코딩. C도 인코딩. 이렇게. 그래서 파이1, 파이2, 파이3는 프로버가 그냥 자기가 계산하는 값이기 때문에 뭐 다 알고 있는 거고, Q1R 같은 경우에는 인코딩 형태로만 알고 있죠. 왜냐하면 트러스 셋업에서 Q1R에 대한 인코딩만 가지고 있거든요. 프로버도 Q1R이 얼마인지 몰라요. Q1R에 인코딩 된 것만 알아요. 인코딩 된 결과로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Q1R에는 원래 뭐가 들어있어요? 랜덤 R이 들어가 있죠. 랜덤 R이 들어가 있는데 그 랜덤 R이 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지수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로. 그래서 인코딩 된 형태로. 그러니까 G에 뭔가 R이 들어가 있고 한 그런 형태로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A에 대한 결과를 계산할 때도 지수로 올린 형태로만 알 수 있죠.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럼 베리파이어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A 곱하기 B는 C. 물론 이제 좀 더 있죠. 사실은 뭐가 있어? 앞에 뭔가 더 있었죠. Q1 L과 자기 이런 걸 해야 되죠. 이런 거랑 A, 그다음에 뭐 이런 거랑 B가 뭔가 더하기 C 이런 걸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A, B, C가 지금 그냥 주어져 있지 않고 다 인코딩 형태로 주어져 있죠. 지수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수로 올라간 걸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다 지수로 올라가 있는 거. 지수로 올라가 있는 인코딩 되는 형태로 곱하기 하는 거가 있었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쿼드 테스트가 C1, C2, C3가 지금 우리가 저거에 대해서 곱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C1, C2, C3는 다 인코딩 된 형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사실 실제로도 여기 페어링 펑션을 쓰면 가능하다고 그랬죠. 지수에 대한 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써가지고 이 식이 맞는지를 우리가 체크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지수성 올라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곱하기 연산이 맞는지를 우리가 테스트 해볼 거예요. 다른 펑션 통해서.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슈가 뭐냐면 프루프가 파이 1, 파이 2, 파이 3예요. 원래는 이제 파이 1, 파이 2, 파이 3가 같아야 돼요. 하나에 대해서 똑같은 걸 이제 곱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저게 같은지 다른지에 대한 보장이 없죠. 실제로 오라클이 파이 1, 파이 2, 파이 3를 같은 걸 가지고 계산하는 건지 다른 걸로 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어떻게 강제할까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원하는 건 파이 1, 파이 2, 파이 3가 다른 거면 그러면 뭔가 베리파이어가 체크해서 요거로 안 되게 통과 안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면 원래 오리지널 리니어 PCB에서는 그냥 따로따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뭔가 하나로 묶어가지고 저렇게 다른 걸 가지고 만들 수 없도록 강제를 할 거예요. 어떻게 묶을 거냐면 뭔가 랜덤을 섞어서 만들 거예요. 랜덤 리니어 컨비네이션 콜 어떻게 할 거냐면 리니어 PCB에서 베리파이어가
뭐 베리파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트러스트 셋업하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트러스트 셋업할 때 랜덤 숫자 3개를 선택해요. 베리파이로 했지만 실제로는 트러스트 셋업하는 사람이 3개를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D를 콜할 때 Q스타 파이를 하는데 Q스타가 실제로 뭐냐면 알파 Q1R 베타 Q2R 감마 Q3R. 그래서 Q스타로 가는 건 Q1R, Q2R, Q3R의 리니어 컴비네이션. 그러니까 저걸 사실 미리 만들어 두는 거예요. 쭉 만들어 두는 거고. 그러면 저런 Q스타에 대해서 파이랑 곱해가지고 나온 결과를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베리파이어가 뭘 체크하냐면 D 빼기 알파 A 뭐죠? 베타 B 감마 C가 0인지 체크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위에 거는 위에 부분은 일종의 뭐냐면 V1 스텝인 거고 여기가 V2 스텝이 되는 거죠. 프리 프로세싱 하는 부분이 알파, 베타, 감마가 있는 거고 실제 처리하는 건 밑에 있을 거고 그다음에 프리 프로세싱 하는 부분 실제로 트러스 셋업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파이 1, 파이 2, 파이 3를 다른 걸 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A 프라임이 Q1R 파이 1이고 B 프라임은 Q2R 파이 2고 C 프라임은 Q3R 파이 3고. 자, 서로 다른 걸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요 값이 파이 2가 파이 1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파이가 아니에요. 얘가 파이가 아니에요. 다른 걸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D 빼기 알파 A 프라임 베타 B 프라임 감마 C 프라임을 하게 되면 알파를 묶어내고 Q1R 자 D를 할 때는 파이를 가지고 계산한 거죠. 근데 A 프라임 할 때는 파이 1을 가지고 한 거죠. 두 번째 거는 Q2R 파이 2. 세 번째 거는 Q3R 파이 3. 이런 모양이죠 지금. 그런데 알파, 베타, 감마가 랜덤이에요. 근데 저게 0이 되려면 각각 파이와 파이 1은 다 어떻게 되나요? 같아야 되겠죠. 이게 0이 되려면 이쪽 안에 있는 값들이 다 0이 되죠. 각각이. 그렇죠? 각각이 0이 되는데 Q1R, Q2R, Q3R은 지금 0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파이랑 파이 1이 같아야 되고 파이랑 파이 2도 같아야 되고 파이랑 파이 3도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파이 1, 파이 2, 파이 3는 다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저기까지 들어가야지 이제 우리가 같은 파일을 썼다는 게 개런티가 되겠죠. 그래서 저것까지 다 합쳐놓은 게 그로스 16, 그로스 16 스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뭐 베리파이어가 알파, 베타, 감마를 선택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냥 트러스트 셋업이 한 번 있어서 그 상태에서 다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 하는 거는 스나크 셋업이고
A, B, C에 대해서 랜덤을 선택하겠죠. R, 알파, 베타, 감마. 그래서 그다음에 뭔가 벡터를 만들겠죠. Q1L, Q1R, Q2L, Q2R, Q3L, Q3. 그다음에 Q스타는 이거의 리니어 콤비네이션. 그다음에 이거를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다 인코딩해서 지수로 다 올려서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프루버에서는 프루버는 할 수 있는 게 인코딩을 보내는데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이렇게가 되겠죠.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은 내적해가지고 넣는 D는 아까 리니어 콤비네이션 베리파이어는 그러면 쿼드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 알파 A 프라임, 베타 B 프라임, 감마 C 프라임이 0인 거라 그 다음에 A 곱하기 B가 C 그거까지 테스트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랑 뭔가 A, B, C 요거까지 체크하면 되겠죠. 네, 여기 앞에 있는 건 뭐였었어요? 이거 E라고 그러고 이거 F라고 그러고 G라고 하고 E는 만약에 Q1L EX F는 Q2L EX G는 Q3L EX 이런 식으로 쓰겠죠. 저게 이제 사실 크로스 16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A랑 B랑 곱한 게 C가 되는지 체크해야 되는데 프로버가 아무렇게 만들 수는 안 되기 때문에 프로버 할 수 있는 건 리니어 연산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수를 올린 거고요. 그리고 프로버 입장에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인코딩 Q1R, Q1L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 값들은 위티지스랑은 무관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Q1L 이런 거 계산할 때 보면 어디에 있었죠? Q1L, Q1, Q2, Q3는 지금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R은 우리가 플러스로 처음에 R 한번 선택한 거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V1부터 N의 이퀄스는 주어져 있고, A는 서킷이죠. 서킷 주어져 있고. 그래서 위트니스랑 무관하게 배달하는 거죠. Q2도 마찬가지로 위트니스랑 무관하게
Q3를 무관하고. 그래서 위트니스랑 무관하게 우리가 미리 한번 서킷이 주어지면 저랑 Q1, Q2, Q3는 다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수를 올리고 만들 수 있고, 그러면 프로버가 할 수 있는 건 저런 Q1, Q2, Q3에 대해서 리니어 연산만 할 수 있죠. 옆에 해가지고 더하고 옆에 대해서 더하고 이런 거 할 수 있죠. 즉 저런 우리가 원하는 내정이라고 이것만 찾았어요. 프로버가 치팅을 할 수가 없죠. 속이는 동작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가진 거에 대해서 덧셈 이런 거, 상수 대 덧셈 이것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프로 16 스킴이 끝난다라고 보면 되고, 자세한 건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 스킴을 더 자세히 보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두 가지죠. A 곱하기 B가 C, 그 다음에 A, B, C가 다 같은 걸 썼다. 그거를 이제 알파, 베타, 감마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뭔가 미리 만들어두면 그걸로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같은 걸 쓸 수밖에 없다. 이게 개런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얘도 지금 Q 스타, 쟤도 벡터죠. 저거에 대해서도 다 인코딩 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개 생기겠죠. Q 스타 1, Q 스타 2 이거가 다 지수를 올라가듯이 쭉쭉 있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크로스 16이 끝났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휴강이에요. 수업이 없어요.